안녕하세요. 개미마음 부자다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.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. 매년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이 스스로를 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엇일까요? 우리가 진짜 직시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 현실과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냉정한 진실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사람들은 흔히 농담처럼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죠. 하지만 현실은 부자가 되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.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원하지 않아도 가난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노후에 폐지를 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,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생각해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주변 사례를 보면 50대 이후 회사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스트레스, 건강 문제 혹은 구조조정 때문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.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전함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문제는 그 시기가 연금을 받기엔 이르고 자녀 양육 비용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퇴직 후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.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출 이자는 부담되고 집에 대출까지 남아있다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짧아지죠. 실제로 월 최소 생계비가 216만원에서 277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만 봐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. 회사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하거나 내가 속한 부서가 사라지거나 혹은 AI로 인해 내일이 대체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사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죠. 삼성전자에서 32년을 근무하고 임원까지 했던 분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도 퇴사 후 3년 동안 새로운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. 화려한 경력을 갖췄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매일 이력서를 들고 뛰어다녀야 했던 거죠. 그래, 막노동이라도 택배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대출을 받아 치킨집, 카페 같은 자영업에 도전하는데 절반 이상은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. 그마저도 실패하면 남는 건 빚뿐입니다. 이렇게 성실하게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도 정작 퇴사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. 그저 열심히 살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결국 뼈아픈 후회로 돌아오는 거죠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혹시 막연히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? 그렇게 살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노후의 폐지를 줍는 현실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인 생각이에요. 통계는 더 냉정합니다.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72.1%였습니다. 하루 11시간 넘게 폐지를 주어도 버는 돈은 고작 만원 남짓. 시급으로 따지면 1,000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.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,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치. 내 얘기는 아니겠지 싶어도 2명 중 1명은 가난한 노후를 살게 된다는 게 통계입니다. 주변을 둘러보세요.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는 100세 시대, 심지어 150세 시대까지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요? 돈 없이 오래 사는 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. 생명은 붙어 있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. 인생은 B와 D 사이의 C, 즉 선택이라고 하죠.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하고 도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망하면 어떡하지?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?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. 하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달라질 수 없어요. 코끼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어릴 때 다리에 묶였던 밧줄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던 아기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힘이 충분해져도 여전히 묶여있다고 믿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현실을 바꾸는데 필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기존의 믿음을 끊어내야 합니다. 나는 안 돼, 부자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잡을 수 없습니다.
새로운 마인드를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 두 번째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투자는 단순히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더 나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는 것 역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. 돈은 잃을 수도 있지만 성장한 마인드와 지식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행하는 태도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데서 멈추고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. 그러나 진짜 변화는 반복되는 실천과 꾸준한 실행에서만 나옵니다. 아는 것과 되는 것 사이의 차이는 결국 행동이 채워줍니다. 물론 지금 당장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행동이 변하고 그 행동이 쌓여 결국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. 여러분,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세상은 우리의 불평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. 결국 내 삶을 책임지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부자의 마인드를 장착해야 합니다.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에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그 차이가 바로 10년 뒤,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.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건강입니다.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그 어떤 부도 누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잊지 마시고 부자 마인드와 함께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